고도 근시를 극복한 천재 테니스 선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정연 신드롬인데요. 황수연 앵커가 먼저 짚어봅니다. 대한민국 테니스 역사를 다시 쓴 정연 선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연 선수가 어떻게 테니스를 시작하게 됐을까요? 바로 좋지 않은 시력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유치원생이던 정연 선수는 고도근시와 난시를 겪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당시 의사 선생님이 눈에 편안한 녹색을 많이 보라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업 테니스 선수였던 정연 선수의 아버지 정석진 씨가 녹색 테니스 코트 위에서 뛰어놀게 하려고 아들에게 테니스 라켓을 쥐어줬다고 하는데요. 정연 선수는 요즘도 고도근시와 난시로 교정 시력은 0.6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경기를 할 때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글을 쓰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안경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합니다. 외국 언론으로부터 교수님, 아이스맨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는데요. 정연 선수는 경기 중 안경을 써서 불편함도 있지만 처음 테니스를 시작할 때부터 안경을 착용했기 때문에 이제야 벗는다면 허전할 것 같아 시력 교정 수술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경기 영상으로든 아니면 기사로든 이 기쁜 소식 접한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주제 같이 짚어주기 위해서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기영로 평론가님. 테니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뭐 사실 대부분이라서 네. 정연 선수의 메이저 대회 8강을 아주 쉽게 비유하면 뭐 월드컵 8강, 월드컵 4강 어떻게 비유할 수 있습니까? 테니스인들은 한국 스포츠 역사상 최고 성적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같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2007년 박태환 선수가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 딴 거, 또 황영조 선수가 92년은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 딴 거, 김연아 선수가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세계 신기록 세우면서 피겨 역사상 최초로 금메달 딴 것과 비슷하다, 버금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연아, 박태환 그리고 황영조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뭐 이런 평가를 해주셨는데 네. 정연 선수의 인터뷰 한번 자랑스러운 인터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When I play tennis, I'm just looking for Novak, Roger, Rafa, and they're all my idol and role models. And I'm just happy to play with Novak again, and I'm just honored to see him again on the tour. And today's my dreams come true tonight. He's one of the rising stars, and he obviously needs more experience, but he's got a game to be at the top, so I wish him all the best. 예, 평론가님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조코비치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길래 이렇게 헤드라인 일면을 장식하는 거냐?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선수일까요? 테니스는 이제 4대 메이저 대회가 있어요. 호주 오픈이 있고 프랑스 오픈, 웸블던이라고 하는 영국 오픈, 미국 오픈 4대 메이저 대회가 있고 올림픽이 있습니다. 5개 대회가 있는데 이 5개 대회를 한 번씩 석권하는 걸 그랜드슬램이라고 하는데 이 가장 많이 석권한 선수가 로저 페드로 19번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코비치가 12번인데 그 로저 페드로라고 하더라도 자신애가 맞는 대회가 있어요. 로저 페드로는 이제 이 잔디 구장 빠른데 공이 빨리 튀는데 여기에 강하고 이 조코비치는 하드 코트에 강합니다. 그러니까 저 호주 오픈이 하드 코트잖아요. 네, 호주 오픈과 미국 오픈이 하드 코트인데 거기에 가장 강해요. 그래서 호주 오픈에 6번이나 우승했기 때문에 호주 오픈에 가난한 역대 최고 선수가 조코비치입니다. 이 선수를 호주 오픈에서 16강전에서 이겼다는 것은 정연 선수 현재 세계적으로 10위 안에 든다. 대단하네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 스포츠 역사상 또 역사를 바꿔놓는 엄청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경기를 보고 외신도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정연 선수를 극찬했습니다. 경기적 측면을 봤다면 정연 선수 한번 인물 탐구를 해볼게요. 어제 이 세레머니가 참 화제였는데 인터뷰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전 삼성증권 팀에 있었던 감독님한테 약속을 했었거든요. 김일승 감독님. 그 보고 있나 위에 캡틴이라고 적어놨는데 안 보였고 그냥 보고 있나만 됐던 건데 감독님이 마음고생을 저희 팀 해체돼서 제일 심하셨으니까 이렇게나마 조금 위로를 해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애교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경기 때는 무표정한 모습이 참 그랬는데 막상 웃으니까 또 앳된 모습도 드러나고요. 그 백성원 변호사님. 네.
윤종신 씨와 정현 선수는 무슨 인연이 있는 거예요? 아마도 아내 때문이 아닐까요? 전미라 씨가 어쨌건 그 윈블던 주니어에서 그 준우승 했었잖아요. 2013년에. 예.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윈블던 주니어에서 1994년에 또 전미라 씨가 준우승을 했거든요. 아마도 그런 인연이 아닐까 싶은데 아까 딱 저 영상을 보면 그냥 22살 정현 씨라고 생각이 좀 들고 예. 아까 사실 저는 조코비치에게 이겼던 것도 대단하지만 36강전에 이제 즈베레프 그 세계 랭킹 지금 4위거든요. 맞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정현 선수가 완전히 탄력을 받은 것 같고 지금 해외 베팅 업체에서 정현 씨의 이번에 호주 오픈 우승 확률을 4위로 보고 있어요. 세계 랭킹 1, 2, 3위를 제외한 지금 8강에 든 선수 중에서는 7번째거든요, 순위가. 근데 그만큼 경기력이 굉장히 훌륭했다라는 걸 또 반증하는 거라고 봐야겠습니다. 예, 평론가님 말씀처럼 이제 윤종신 씨와 인연이 아마 부인 때문이 아닐까라고 네, 맞습니다. 언급해 주셨는데 전미라 씨도 사실 과거 유명한 테니스 선수였잖아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자로는 최초로 윈블던에서 준우승, 주니어 대회 준우승까지 했고 예. 체격 조건이나 실력이나 전성기 때 은퇴를 했기 때문에 팬들을 좀 아쉽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예. 예. 뭐 평론가님 그리고 사실 제가 정현 선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나 형이나 모두 테니스 집안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테니스 사랑이 대단하더라고요. 예, 정진석 씨는 실업 선수인데 우리나라 정상권 선수는 아니었지만 항상 베스트 3 안에 드는 전형적인 테니스 집안 출신이고요. 형도 정홍 씨라고 이제 군대를 앞두고 있는데 현재 실업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테니스 집안에서 이제 정현 선수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평론가님 제가 2015년 5월에 서울 오픈 때 정현 씨를 취재 갔던 기억이 네. 새록새록 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얼핏 들었었어요. 당시에 내가 테니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 집안 내력이 아니라 눈이 안 좋아서 녹색을 자주 보려고 하다 보니까 테니스를 시작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테니스 공도 좀 파랗고요. 그리고 클레이 코트 빼놓고 녹색이죠? 이렇게 하드 코트는 다 녹색입니다. 그러니까 녹색이 그냥 눈에 좋다고 해서 시작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 선수가 그동안 주니어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좋았다가 지난해 니스코리 게이하고 프랑스 오픈 32강에서 그때 사실 이긴 경기예요. 일본 선수죠. 네, 근데 비가 오는 바람에 경기가 정지돼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역전패를 당했었는데 이 니스코리 게이도 좀 넘어설 수 있다고 봐요. 이 선수가 이제 2014년 US 오픈 때 준결승전에서 그 선수가 조코비치를 꺾고 결승전에 올라갔어요. 예. 조코비치 그때 전성기거든요. 지금 약간 내리막길이고 그러니까 니스코리 게이도 굉장한 선수죠. 근데 이 선수를 저는 US 오픈 준우승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니스코리 게이가 저는 그걸 넘어서 메이저 대회 우승까지도 할 수 있고 이 선수가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도 출전권이 있었어요. 원래 114위였기 때문에 없었는데 예. 로저 페더러가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대신 출전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출전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웸블던도 안 했고 US 오픈도 안 했고 해서 2016년 후반을 공부하는 쪽으로 보냈어요. 예. 그러고 나서 2017년부터 더욱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 아마 가장 중요한 게 고드윈이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코치가 들어온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정현 선수도 분석을 잘하고 있지만 상대 니스코리 게이를 철저하게 분석을 했어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선수가 백핸드는 지금 니스코리 조코비치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포핸드가 좀 약했거든요. 예. 포핸드가 약간 좀 올라왔고 서비스가 베이스라인 쪽으로 많이 가요. 엔드라인이 아니고 그럼 상대 선수가 받는 각도가 아주 어려워져요. 예. 그러니까 서비스 스피드는 많이 안 좋아졌는데 각도가 좋아졌기 때문에 에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현 선수가 외국 코치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게임 운영이라든지 분석이 많이 늘어났고 본인의 약점을 많이 커버했는데 그래도 조코비치 경기를 보면은 백핸드에 비해서 포핸드가 약간 약하고 또 그다음에 네트 플레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 좀 거칠거든요. 이런 것을 더 보강하게 되면은 거의 완전체 선수로 가는데 나이로 볼 때 이제 22살이니까 전성기를 25세 안팎이거든요. 이제 시작이네요. 지금으로 볼 때는 도쿄올림픽 때쯤에 전성기에 이를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최초로 테니스에서 올림픽 메달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친구가 시켜서라 하는데요. 듣고도 믿지 못할 일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황수연 앵커가 먼저 풀어드립니다.
경남 진주에서 60대 여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 여성의 친아들이 친구에게 살인 청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범행 전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남성이 노란색 비닐봉지를 들고 어디론가 걸어갑니다. 39살 김모 씨로 63살 여성 전모 씨의 집에 침입하기 전 모습인데요. 김 씨는 전모 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비닐봉지에 담겨있던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합니다. 또 현장에서 흔적을 없애기 위해 세제가루를 바닥 곳곳에 뿌리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비극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살해당한 여성 전모 씨는 바로 김 씨 친구의 어머니였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당초 김 씨는 물건을 훔치려다 들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지만 결국 친구의 부탁으로 살해하게 됐다고 자백했습니다. 실제로 김 씨는 친구로부터 집의 현관 비밀번호를 건네받았고 또 세 차례에 걸쳐 돈 1,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재 아들은 범행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아들과 김 씨를 모두 구속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는 이해가 됐는데 그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소식 짚어주기 위해서 백기종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돈 때문입니까? 지금 현재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경제적인 이유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공범, 1년 동안의 사회적인 친구로 지낸 공범이 체포가 되고 이 인터뷰룸에서 경찰의 이제 그 추궁 끝에 털어놓은 얘기는 친구가 대가를 주겠다라고 해서 범행을 했는데 사실은 처음에 교통사고나 아니면 방화로 인한 살해도 부탁을 했으나 여의치 않아서 결국은 절도로 이장해서 들어갔다가 살해를 했다라고 지금 털어놓고 있는데 아마 이 그 대상자, 교사를 했다는 이 피해자의 아들은 39세의 친구인 아들은 현재 범행 사실을 전혀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어락, 전자 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갔던 부분 그리고 사전에 살해를 하기 위해서 충분히 준비하고 갔던 손 고무장갑 그다음에 이제 비닐 봉지를 가지고 가서 옷을 갈아입는다 그러든가 또 세제를 뿌려놓고 증거 인멸했다는 모습.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전에 그 현장에 답사를 했다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친구 피해자의 아들이 1,200만 원 상당을 범행이 발각되기 전에 입금을 하고 직접 만나서 건네줬다는 이런 부분들인데 동기는 현재 그 어머니 명의로 돼 있는 집이 어머니가 조현병을 앓고 있을 때 입원해 있었는데 이때 자기 명의로 명의를 바꾸고 그다음에 원룸을 지으려는 그 계획이 결정적이 아닌가 하는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예, 백 변호사님 지금 이제 영상을 통해서 어제 경남 진주에서 현장 검증 모습을 함께 보시고 계셨는데 보니까 말씀처럼 뭐 재산 문제도 있겠고요. 정신병원 입원도 시키고 소유권 등기 이전도 하고 뭐 모자 관계가 심상치 않았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머니와 이 아들이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게 밝혀지면서 지금 사실상 이제 살인 교사를 한 것으로 지금 경찰은 추정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5년에 엄마가 이제 조현병 증세를 앓고 있으니까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이 과정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입원을 시키고 입원해 있는 과정에서 이 어머니 소유로 되어 있는 집의 명의를 이전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어머니 집과 앞집, 옆집을 터서 이제 원룸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어머니는 반대했다라고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결국 친구에게 어머니의 살해를 교사한 것이 아니냐.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 좀 더 추가를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금품을 노리고 들어간 사람이 금품을 안 들고 사람만 죽이고 나왔어요. 그러게요. 이제 거기서부터가 출발점이었는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사람이 도저히 혼자는 알 수 없는 것들 이제 도어락 비밀번호 같은 경우도 이 아들의 딸의 생년월일이 이제 비밀번호였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이 범행을 전체적으로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거죠. 자신의 엄마를 살해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친구와 범행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12월 초순경에 그 A가 B를 찾아가서 어머니 때문에 힘들다라고 애로사항을 얘기했고 그때의 범행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교통사고나 방화나 어떤 다른 여러 방법으로 이제 모의를 하다가 12월 중순경에 B를 찾아가서 다시 강도로 위장해서 살해를 해달라라고 부탁했고 B는 이를 수락해서 두 사람이 사전 답사를 하고 만약에 저 사건, 친구를 시켜서 친모를 살해한 저 사건이 만약에 강도 살해로
수사가 제대로 안 됐으면 그냥 강도산으로 넘어가는 거였잖아요. 네, 사실 그랬습니다. 이제 경찰은 최초에 그 아들이, 그러니까 20일 날 살해가 된 걸로 드러났지만 결국은 1월 9일 날 부부와 함께 가서 아내도 물론 몰랐다는 지금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걸로 경찰은 보고 있지만 예. 아내를 대동하고 그다음에 오랜만에 어머니가 연락이 안 돼서 갔더니 어머니가 돌아가 계셔서 신고를 한다고 119 구급대로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철저하게 완전 범죄 내지는 본인이 부인을 하고 있지만 위장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렇게 좀 추론이 가능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도어록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와의 갈등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친구와의 통신 내역을 보면 상당히 많은 통화를 하다가 범행 시점 이후에는 상당히 뜸한 통화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입금을 해준 부분이 바로 본인이 직접 해준 게 아니라 돈을 빌려줬다는 사람이 처남을 시켜서 입금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남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직접 집 앞으로 너 차를 가져와 해가지고 현금으로 나머지 1,200만 원 중에 400만 원을 건네주는 이런 치밀한 그다음에 CCTV에 포착된 부분이 또 사전 답사를 했다는 부분과 여러 가지로 맞물려서 예. 역시 친구를 시켜서 범행을 했는데 지금 이 사건을 보면 그 2014년도에 강세했던 그 김모 시의원이 친구 팽 씨에게 범행을 부탁하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는데 결국 지금 무기징역형이 확정이 됐죠. 이런 사건과 좀 맥락을 같이 한다라는 측면에서 얼마 전에 용인의 엄마하고 계부를 또 이복 동생을 살해하고 도망간 예. 그런 부분까지 지금 오버랩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 백 변호사님 지금 현재 아들과 친구는 모두 구속된 상태긴 했는데 아들은 지금 일체에 대해서 다 부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처벌 수위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뭐 본인은 지금 효자였다, 본인은 할 도리를 다했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는데 여러 가지의 정황상 이제 아들이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들은 본인의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교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존속살해죄 교사 범위 성립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친구의 엄마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 살인죄입니다. 그래서 형이 좀 달라질 거예요. 아들이 훨씬 중한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예. 많습니다. 이게 유죄로 결정이 될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친구를 시켜서 친엄마를 살해한 아들 얘기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